삼성이 수술 로봇을 만들고 있습니다. 삼성 서울병원이 총괄하는 오케스트라 컨소시엄에 국립암센터와 전북대병원, 서울대와 성균관대 산학협력단이 들어가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에이딘 로보틱스가 참여합니다. 참고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전자의 자회사입니다. 그런데 개발 중인 로봇의 이름을 보면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수술용 로봇이 아니라 수술 보조 로봇입니다. 집도하는 로봇이 아니라 옆에서 돕는 로봇이라는 겁니다. 삼성이 자원이 없어서 그랬을 리는 없습니다. 집도 자리를 비워둔 데는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를 따라가다 보면 국내 수술 로봇 기업 대부분이 같은 선택을 했다는 사실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중 딱 한 곳만 다른 길로 갔다는 것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수술 로봇은 여러 개의 시장입니다. 수술 로봇이라는 말은 하나이지만 실제 시장은 부위마다 갈라져 있습니다. 복강경 로봇, 인공관절 로봇, 두 회사가 사실상 다른 산업에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기계 구조도, 인허가 절차도, 파는 상대도 다릅니다. 국내 기업들의 자리를 보시면 그림이 선명해집니다. 고형 테크놀로지는 뇌수술, 큐렉소는 인공관절, 로엔서지컬은 신장 결석입니다. 복강경에는 미래컴퍼니와 리브스메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복강경 안에서도 또 갈라집니다. 약 300억 달러 시장이 기구와 혈관, 봉합기, 스테이플러, 카메라, 수술 로봇 다섯으로 나뉘는데 앞에 셋은 존슨앤존슨과 메드트로닉이 1980년대부터 양분해왔고 80억 달러짜리 로봇 시장은 인투이티브 서지컬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영역마다 주인이 다르고 그 주인이 수십 년째 바뀌지 않았습니다. 후발주자가 어디로 들어가든 이미 자리를 잡은 상대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다빈치라는 로봇은 왜 1위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다빈치의 글로벌 점유율은 70에서 80%입니다. 인투이티브 서지컬이 독점하고 있는 다빈치 로봇으로서 의료기기 시장에서 흔치 않은 숫자입니다. 기술이 압도적이어서만은 아닙니다. 2000년대에 먼저 들어와서 표준이 됐기 때문인데 다빈치로 익힌 의사가 병원에 나가면 다빈치를 찾고 병원은 그 의사를 위해 다빈치를 사야만 합니다. 이 순환이 25년을 돌았습니다. 격차는 숫자를 보면 실감납니다. 다빈치는 누적 설치 1만 1395대, 누적 시술 2천만 건 이상입니다. 같은 복강경 로봇인 국내 미래컴퍼니 레보아이는 2018년에 나왔는데 누적 설치가 국내에 합쳐 10대에서 15대로 추정됩니다. 국산 복강경 로봇이 존재한다는 것과 시장에서 작동한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다만 표준이 흔들릴 조건은 마련됐습니다. 다빈치 핵심 특허가 만료되면서 후발주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만든 건 결국 다빈치와 같은 스펙, 회전각 60도짜리입니다. 특허가 풀렸다는 건 따라 만들 수 있게 됐다는 뜻이지 그것을 넘어설 수 있게 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다빈치를 지키는 힘은 무엇일까요? 다빈치의 자리는 기술이 아니라 구조가 지켜냅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매몰 비용입니다. 국내 도입 비용이 20에서 40억, 유지도 연간 수억 원에 달합니다. 한 번 결제하면 최소 10년은 감가상각을 돌려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가 진짜 핵심인데 반복적인 매출입니다. 다빈치는 시술할 때마다 900달러에서 3,700달러짜리 소모품이 들어갑니다. 인투이티브 서지컬의 매출은 78%가 기구와 서비스에서 나옵니다. 장비 판매는 입구일 뿐, 실제 수익은 수술에서 일어나는 소모품 매출입니다. 뒤집어 보면 이렇습니다. 병원은 이미 다빈치를 드러났다면 앞으로 10년치 소모품 매출은 인투이티브 서지컬이 확보한 걸로 보시면 됩니다. 후발주자에게 남은 건 새 장비를 파는 싸움이 아니라 남이 확보한 매출을 되찾아와야 하는 싸움인 것입니다. 세 번째, 조작 습관입니다. 사실 가격보다 더 단단한 장벽을 사람이 세우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빈치로 수백 건을 집도한 의사에게 다른 로봇을 쓰라고 한다면 과연 사용할 수 있을까요? 수술 시간은 늘고 합병증 위험이 올라갈지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병원이 감당할 리스크가 아닌 것입니다. 삼성이 집도 자리를 비워둔 채 수술 보조용 로봇을 만든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그렇게 국내 수술용 로봇의 진영은 전부 빈자리로 갔습니다. 삼성이 만든 건 정확히는 휴머노이드형 수술 보조 로봇입니다. 수술을 하는 로봇이 아니라 수술 환경을 만드는 로봇, 기구를 건네고 시야를 확보하는 영역은 아직 표준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삼성전자는 대표이사 직속 RX 사업 추진실을 신설하고 자율 제어와 정밀 조작을 핵심 과제로 삼았습니다. 로봇 핸드 기술을 쌓는 회사가 의료에서 찾는 접점은 집도가 아니라 조작 보조일지도 모릅니다. 고유형과 큐렉소, 로엔서지컬도 같은 계산입니다. 뇌수술과 인공관절, 신장 결석에는 절대적 표준이 자리 잡히지 않았습니다. 시장은 작지만 남이 미리 확보해둔 매출이 없습니다. 자원이 제한된 기업이 40억짜리 매몰 비용과 25년치 조작 습관을 상대로 정면 승부를 거는 건 합리적이지 않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중요한 건 이 선택이 국내에 머무른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고형 테크놀로지는 뇌수술 로봇을 미국 FDA 인허가를 받았고 로엔서지컬은 태국과 인도네시아로, 미래컴퍼니와 큐렉소는 중남미와 동남아 그리고 일본으로 나갔습니다. FDA와 유럽 CE는 절차가 엄격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과했다는 것 자체가 국제 기준의 검증을 받았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곳 다빈치의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리브스메드만 다른 기업과 반대의 방향을 잡은 겁니다. 이 회사는 처음부터 수술용 로봇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 순서가 바로 핵심입니다. 리브스메드가 먼저 내놓은 건 아티센셜, 즉 의사가 손으로 잡고 조작하는 핸드헬드 복강경 기구입니다. 기존 일자형 관절이 없고 로봇 기구도 60도에서 70도까지만 꺾이는데 아티센셜은 상하 좌우 90도가 꺾이는 기구입니다. 수십억짜리 로봇을 들이지 않아도 다빈치 이상의 관절 자유도를 쓸 수 있게 만든 겁니다. 로봇으로 로봇과 싸운 게 아니라 로봇의 효용을 기구 가격에 담아 로봇 도입 자체를 우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90도가 60도보다 낫다는 건 리브스메드 회사 자체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진짜 시장에서 통용되는지는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데 근거가 3가지입니다. 첫째, 임상 논문입니다. 국내 7개 3차 병원에서 직장암 수술 환자 740명을 대상으로 아티센셜과 로봇 수술을 비교한 연구가 국제 학술지에 실렸습니다. 합병증과 병리 결과는 동등했고 수술 시간은 126분 대 153분, 환자 본인 부담은 2,475달러 대 11,378달러였습니다. 회사가 만든 숫자가 아닙니다. 둘째, 특허입니다. 515건을 보유하고 평균 잔존기간 17.4년, 해외 출원 비중이 59%입니다. 다빈치의 60도 원천 특허는 만료되었지만 리브스메드의 90도 기술은 유효합니다. 후발주자들이 전부 다빈치와 동일한 60도짜리를 만드는 구도가 여기서 나오는데 리브스메드의 특허는 아직도 유효합니다. 세 번째, 원격 수술입니다. 지난해 7월 미국에서 3,000km 거리를 두고 3건의 수술을 모두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세계 로봇 수술 학회에서 발표됐고 해외 200여 개의 언론에서 인용되었습니다. 다만 범위는 정확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입증된 건 몸속에 들어가는 기구 끝부분의 로봇 손이지 로봇 시스템 전체가 아닙니다. 회사도 로봇 팔은 산업용 로봇 기술 기반이라 차별적 완성도를 내기 어렵다고 인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기술이 좋다고 당장의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기술이 좋다는 것과 팔린다는 것은 다른 의미입니다. 그렇기에 여기서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아티센셜은 2018년도에 나온 기구이고 지금 251개 병원에서 638명 이상의 외과 의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누적 20만 건이 쓰였습니다. 그런데 국내의 복강경 수술기구 점유율은 아티센셜이 15% 내외이고 일자형 기구가 여전히 70%입니다. 15년 가까이 걸려 15%를 확보하였습니다. 기술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의료기기 시장에서 표준을 바꾸는데 그만큼 시간이 든다는 뜻입니다. 해외에서는 이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또한 리브스메드에서 만들고 있는 새 로봇 스타크도 아직 허가 전입니다. 7월에 식약처 품목 허가를 신청해 연말 허가가 목표이고 매출 기한은 2027년부터입니다. 가격도 확정 전이지만 다빈치의 10분의 1 수준으로 회사는 정해놓았습니다. 그러나 목표치도 그대로 믿기는 아직 어렵습니다. 회사는 2027년 매출 3,200억 원을 제시했는데 증권사 추정은 1,100억 원, 약 2.9배 차이입니다. 더 중요한 건 상장 직전에 제시한 2025년도 목표가 540억 원, 그러나 511억 원으로 채우지 못했다는 겁니다. 올해 1분기 주력 제품 아티센셜의 매출이 오히려 15% 줄었다는 것도 참고해야만 합니다. 여기서 경쟁자도 다빈치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존슨앤존슨의 오타바, 메드트로닉의 휴고, 영국 CMR 서지컬의 버시우스가 있고 중국 기업들도 자국에서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미국에만 FDA 허가를 받은 복강경 수술 로봇 기업이 9개 이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브스메드의 90도 꺾는 기구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처음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삼성이 수술 로봇의 진심인가? 진심입니다. 하지만 방향이 집도 주인공이 아니었을 뿐입니다. 병원과 로봇 자회사를 묶고 국가 과제까지 끌어와 수술실 전체를 재설계하는 쪽으로 갔습니다. 다빈치가 25년 걸려 쌓은 장벽을 뚫는 대신 그 장벽이 없는 자리로 골랐습니다. 고영과 큐렉스, 루엔서지컬, 미래컴퍼니도 같았습니다. 단 리브스메드만 반대, 즉 다빈치와 정면 승부로 갔고 그 승부는 이제 시작인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와 무관하게 확인된 사실이 있습니다. 뇌수술 로봇이 FDA를 통과하고 신장결석 로봇이 동남아로 가고 인공관절 로봇이 일본과 중남미에 팔리고 복강경 기구가 72개국과 계약을 맺고 미국 최대 구매대행 그룹 네트워크에 들어갔습니다. 다른 나라의 규제를 통과하고 다른 나라의 유통망에 등록된다는 건 그 나라 의료 시스템이 이 제품들을 정식 선택지로 받아들였다는 뜻입니다. 수술 로봇이 25년간 사실상 수입에 의존해온 영역이었는데 지금 한국 기업들이 각자 다른 답을 내놓고 그 답이 해외에서 검증받고 있습니다. 실적은 아직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술에 대한 판정은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스브스메드의 2가지 결과가 나옵니다. 식약처 허가 여부 그리고 분기 흑자 전환 달성 여부입니다. 여기서 기술력으로 멈추느냐 아니면 사업으로 넘어가느냐 이 두 갈래에서 결과가 나눠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공부의 노반장이었습니다. 필승!